근데 일이 될세라 또 그때 그 제 생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버이언이 오스트리아에 갔었어요. 오스트리아에 자기 상관이 있는데 그 상사한테 이제 사업 보고 뭐 그런 걸 하려고 이제 한 3박 2박 3일인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네네. 비운 상태였거든요. 야. 안녕하세요. 탈북의성TV 이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늘 혼자 했었는데 오늘 또 함께 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신이 나고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평양여자 나민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탈북민이고요. 평양에서 왔어요. 저는 평양에서 온 친구를 두 번째로 만나는데 오. 서로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네. 나민이 씨가 성격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운영자답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생각이 제대로 잘 박히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또 저의 채널에 기꺼이 출연하신다고 해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네. 영광이죠. 네. 네. 오늘은 사실 우리 북한인권 증진,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북한인권 증진센터에서도 탈북 여성들을 구출해 봤지만 네. 나민이 씨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네. 우리 나민이 씨 같은 경우에는 몰타라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들 구출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나민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나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평양에서 나민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언니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저는 2014년까지 평양에 살았어요. 오. 2014년 10월 6일 날 평양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해외 노동자로 가시게 된 거죠? 그렇죠. 해외 파견 노동자라고는 하는데 그냥 일 시키고 삥 뜯으려고 북한 당국이 그렇게 내보낸 거죠. 네. 와, 거기 가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거기서는 이제 제가 원래 북한에서는 요리를 전공했거든요. 오, 네, 요리 그래서 잘하겠네요. 남편을 위한 요리 정도는. 아닌데 요리 전공하면 요리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제 입으로 잘한다고 말씀드리기 그래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 나민이 씨가 하는 요리 우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네. 된다면. 그래서 그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유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되게 돕석 잡았어요. 오, 북한에서는 그쵸. 일단 해외 여행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국, 동남아도 이제 가기 어려운 그런 건데 물론 나라 차별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럽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외교관이 아니고서는 거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 할아버지가 유럽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외교관이셨나봐요. 유럽에 가서. 네네네네. 저희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이제 체코 대사관에서 참사로 평생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유럽에 대한 네, 이야기를. 저도 체코 가봤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보고 싶다. 잘했어요.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이제 가서 했던 일은 옷 만드는 일, 봉제 공장에서 일을 기본 했었어요. 공장 같이. 네. 네. 어떤 옷을 만들었나요? 그 알만이라고 되게 네.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걸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몰타가 이탈리아랑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탈리아 쪽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 그다음에 블라우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공장에서 엄청 일단 비쌀걸요? 택 붙여서 나갈 때 보니까 막 3,400유로 그냥 블라우스 하나에. 어. 그거면은 한국 돈 한 50만 원 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저 외국 사람들은 돈이 많구나, 이런 걸 이 돈에 주고 사서 입는다는 입는구나.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때. 좀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의 격차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쵸. 제 월급이 당시에 140유로였어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데 140유로를 받았거든요. 물론 북한에서 나갈 때 제시했던 저한테 이제 너한테 이만큼 주겠다 하고 했던 금액은 그건 아니죠. 한 4,500유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에서 당시 제가 24살, 23살 때였는데 제 나이에 한 달에 400, 500유로를 본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무조건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갔던 건데 실제로 제가 받은 금액은 140유로 밖에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했었죠.
네. 140유로면 진짜 너무 작은 돈을 주고 많은 걸 착취해가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거기서 몇십 프로를 가져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 이상을 가져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네. 이렇게 인권 침해가 또 해외 노동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북한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나민희 씨가 어떻게 한국으로 왔을까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월급을 받을 때부터도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안 뛰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나갈 때 외국 사람들도 당연히 정부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번 돈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 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부터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국 드라마. 네. 어떤 거 그래서 봤어요? 이제 거기서 봤던 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꽃보다 남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잘생긴 남자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유럽에 나가서 보니까 적어도 제가 유럽에 나갈 때는 한 3년 정도, 3년을 계획하고 나갔는데 3년 정도는 내가 유럽 사람처럼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었는데 나가자마자 핸드폰도 제가 소지할 수 없었고 여권을 다 빼앗기고 버이온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북한보다 감시됐네요. 더 삭막한 생활을 네.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핸드폰으로 다 봐요. 보고 싶은 거. 한국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듣고 뭐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제가 몰래 빌렸어요 그 사람한테.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용감하네요. 진짜, 원래 그거 네,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는데 너무나도 그 갈망, 네, 너무 보고 싶은 어떤 그 간절함이 예. 결국엔 그런 용기? 모험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려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몰래 이제 위에서 제가 2층 침대에서 잤었거든요. 2층에서 저 혼자 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드라마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유튜브라는 걸 그때 처음 봤고 그 유튜브에서 이제 김정은을 검색하게 됐어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김정은부터 검색했나요? 제가 원래 한국 배우, 그러니까 꽃보다 남자 아까 전에도 제가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김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김준 배우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연락 부탁드려요. 아니 뭐 어쨌든 네. 그때는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평양에서도. 그래서 그분을 이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유럽이다 보니까 영어로 다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KIM J 했는데 밑에 바로 김정은이 뜨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던 그 김정은인가? 해가지고 딱 눌러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영상들이 쫙 나오는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김정은이. 그래서 당시에는 또 장성택을 처형한 걸로 인해서 맞아요. 엄청 비난을 받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와장창 무너졌어요. 내가 되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니고 오나도 레벨, 신처럼 느꼈던 이 사람이 되게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같은 나라 사람인 나는 이 사람을 욕할 수 없는데 외국인들은 자유자재로 욕을 하는 거예요.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내 마음인 거예요. 네,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그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때 딱 그걸 보고 나는 정말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여서가 정말 많았어요. 유럽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나도 이제는 저렇게 살고 싶다. 네. 어찌 보면 지금 유럽에 나와 있는 이 기회는 내 운명을 바꾸라고 하늘이 도와준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도달하게 된 진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우리 해외 노동 근로자들, 북한에서 나온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나민희 씨처럼 정말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서 예전에 그 암흑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애초에 모르고 살았더라면 살았겠지만 나와서 이미 자유를 맛봤잖아요. 다시 가서 그럴 수 없어. 저희 네. 자유를 잃을 수 없어. 그래서 결국엔 탈북을 결심하게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그런 생각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정말 가까웠던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탈북하겠다고, 같이 도망가자고.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만 너무 굴뚝 네, 맞아요. 같았을 그렇죠. 뿐이지 정보를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어디로 없었던 가야 거예요.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통역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은 네, 북한에서 온 사람. 같은 북한에서 와서 우리 그 북한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있었고 통역을 하던 이제 아.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같이 가자고. 그분이랑 원래 평소 좀 가까웠었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맞추게 됐고 그렇게 해서 3명이 떠났어요. 결국에는. 야. 네, 정말 날짜를 잘 타산해가지고 제 생일날에 떠나게 됐어요. 네, 그때는 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같이 맥주도 마시고 좀 가깝게 지내고 이러니까 감시를 붙이는 거예요. 거의 조이한데 쟤네가 이제 모여서 무슨 작당을 하는지. 그래서 항상 불안하지. 네, 그래서 일하러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저를 너무 감시하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좀 앞당겨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그 감시가 좀 덜할 것 같은 날을 선택한 게 저희 생일이었고 그날에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근데 일이 될세라 또 그때 그 제 생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버이언이 오스트리아에 갔었어요. 저런 이때다. 타이밍은 이때밖에 없다 해가지고 생일날 이제 전날부터 내가 치아 아프다고 엄청 많이 이제 연기를 하고 주변에도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알더라고. 핑계. 네네. 아 쟤는 어제부터 치아를 아파했어. 막 그런 말이 나오게끔 엄청 연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다음날 생일날에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가서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아무래도 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가 병원에 가고 싶다 하면 그 통역이 와서 병원에 이제 데려가고 했었거든요. 네. 해외에 나가면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뭐 쉬는 날에 내가 아프다 그랬으면은 우르르 따라왔을 거예요. 북한에 무슨 뭐 청인동맹 비서롭됐어요. 다 따라왔을 건데 일하는 날이다 보니까 일하는 날에는 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이랑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면은 그 중국인 사장이 가만 안 두죠. 너 일하는 애들 왜 가냐고. 이렇게. 거기 중국인 사장이 있어요? 중국인이 사장이었어요. 네. 아, 중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다행이죠. 네, 중국 사람들은 뭐 북한의 조직생활 같은 게 안중에 없잖아요. 그냥 자신들한테는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통역이 데리러 왔죠. 통역이랑 이미 다 짜놓고.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좀 늦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9시 30분? 40분인가 그때 왔는데 그 3, 40분 기다리는 게 3, 4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속으로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계획이 뒤틀려진 건가? 안 되니까. 나오려고 하다가 어디 잡힌 건가? 뭐 진짜 별 생각을 다 하고 혹시 차 사고가 났나?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러면서 지금 겉으로 페이스는 너무 침착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가 딱 이제 도착을 해서 그다음에 저를 데리고 이제 공장 밖으로 나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중국인 그 새로 이제 임명된 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사장이 바뀌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차를 저희가 타고 가는 차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뒤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볼까? 혹시 우리 가는 거 막 차 세우고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그 공장을 빠져나와가지고 숙소에 갔어요. 숙소에 가서 이제 그 짐을 쌌죠. 대충 쌌어요,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블라우스 한 몇 개, 옷 입을 수 있는 건 3-4가지만 대충 챙겨가지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숙소 안 갔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일 뭐 입을 옷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가방에다가 대충 챙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편지, 사진, 그리고 진짜 철저했네. 그리고 이제 생활청화 노트 하나 찢어가지고. 너무 거기 생활청화 했던 게 억울해가지고 비판당하고 막 그랬던 게 억울해서 그걸 이제 찢어가지고 넣고 어쨌든 정말 최소한의 물건들만 담아서 밖으로 던졌어요.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 밑에서 이제 통역이 받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또 숙소에 CCTV도 달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CCTV에 뭐 캐리어 들고 나오는 거 이런 게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가방을 아예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만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이제 독일을 가려고. 왜냐면 통역이 아는 사람이 독일에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오면은 잘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 근데 사람이. 공항에서 그러면 몰타 공항에서 독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타에서 여권을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안 드렸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공장이 좀 몰타에서 말이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소문이 났던 게
몰타에서 그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공장의 어떤 실태가 너무 열악하고 돈도 쫓겨주고 막 이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계약을 이제 다시 계약 기간이 하자. 있는데도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고 가면은 뭐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공장이 갑자기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몰타 사회 내에서 그리고 이 공장에 북한 사람들도 있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EU에서 유럽연합에서 검열이 왔어요. 제재도 들어오고 열악하게 지금 노동을 시키고 있다. 제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검열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보이어는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민주주의 한복판인 유럽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누군가가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언이 스스로 이제 위험을 감지했나 봐요. 그리고 저희한테 요건을 나눠준 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어라. 임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오면은 검열이 오면은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권을 손에 넣게 됐던 거죠.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뭔가 다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탈출해가지고 공항에 가서 바로 이제 독일에 직항으로 가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끊으려고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일행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탕혁이랑 저랑은 이제 여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여권이 없었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공장 소속이 아니고 따로 또 식당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보이언이 굳이 여권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여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비행기는 떠나지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공항을. 다시 나와서 2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이젠 좀 숨어서 다른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통역이 타고 다니던 차도 굉장히 우리가 묵게 될 그 숙소랑 완전 반대편에다 세워놨어요. 네, 거기다 이제 그냥 세워놓고 그때부터 택시 타고 움직이면서 호텔도 가고 뭐 그랬는데 와서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이제 이탈리아 그 본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들어갈 때는 배로 이제 가는 게 있는데 배 안에 열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배가 열차를 실어 나르거든요. 아예.